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GB스터디 영어과 강사 박수입니다. 자, 오늘 고3 응용어법, 고2 응용어법 두 문제 받았습니다. 각각 2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 일단 어법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글의 그 중심 부분이 이 앞부분과 그리고 이 중반부에 예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시 앞부분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 아기들이 statistical learning, 통계에 근거한 학습을 해서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근거한 학습. 그래서 여기 실험 내용이 있고 요 밑에 오면 experi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실험들이 demonstrate that, 자, 보여주기를 infants are not merely reactive to the world. 자, 이 유아들이 세상에 그 단순하게 반응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even from a very young age,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도 they actively estimate probabilities.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확률, 그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based on patterns that they observe and learn. 그들이 관찰하고 학습하는 패턴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확률을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가. 그래서 이 1번 글의 주제가 자, 아기들은 통계에 근거한 통계적 관점, 자, 통계적 관점의 학습을 통해 예측을 하며 행동한다. 자, 이렇게 주제를 뽑고 자, 1번 어법 문제를 보면 자, 1번에 자, as little statisticia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준영 선생님. 네. as를 만약에 인정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통상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되죠? 로서죠. 그래서 그 어린 통계학자로서 그 아기들이 그랬는데 자, 일단 어린 통계학자로서 아기들이 그래서 여기 이 as를 의심합니다. 어린 통계학자처럼 자, as를 자, like로 바꿔줘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Like little statisticians, 어린 통계학자들처럼 they form hypotheses, 가설을 만들고 assess probabilities based on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확률을 평가하고 integrate new evidence from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통합해서 and perform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as를 빼놓고는 뒷부분에 그 form, assess, integrate and perform 병렬 구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2번에 infants crawl to the cup. 자, 아기들이 이제 컵 쪽으로 기어가죠. That was statistically more likely to contain their preferred color. 그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더 통계적으로 더 들어있을 것 같은 컵으로 기어갔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죠. Because they came from a jar. 그것들이 where that color was in the majority. 그 색깔이 다수인 그 항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심해 보는 부분은 이 they를 만약에 인정하면 박병현 선생님, they를 인정하면 뭐가 될까요? 복수대명사인데 앞문장에 inference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도 어색해지고 흐름도 깨지고 그래서 요게 그 색상이 다수인 그 항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거는 바로 그 앞에 있는 their preferred color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대명사의 수일치로 they를
자, is로 바꾼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글 가겠습니다. 자, 2번 글 전체적인 글은 그 AI의 등장과, 그 다음에 현재 많은 일자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인공지능의 도래가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의 어떤 좋은 징조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AI의 등장이 이제 이 아이의 진행으로까지 또 이제 일단은 추측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그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이 감성적인 메시지가 at this point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지금 시점에서는 단연 그 AI가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감성지능은 AI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서도 보면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감성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적합한 효과적 AI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자, 이 아이가 자, 감성지능. 자, 이 아이는 인공지능 AI가 흉내 낼 수 있는,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므로 미래 직장에 요구되는 필수 능력이다. 자, 이렇게 주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as AI gains momentum. 자, AI가 모멘텀을 얻고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자, 모든 단계의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predictions와 예측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it will be a premium. 자, 여기서 최윤 선생님, it을 만약에 인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단수 대명사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정해버리면 요 AI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뒤에 해석이 어색해지고 밑에 글의 흐름도 깨지고. 이 뒷부분에는 뭐냐면,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 프리미엄이 두어질 거다. placed. 누구한테?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EI. 높은 감성 지능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이 갈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it은, 자, 3번의 it은 유도부사 there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자, 김준 선생님. 자, 여기 see EI as a must-have skill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했어요. 요 다음에 만약에 as를 자, 접속사로 봐야 되겠습니까? 전치사로 봐야 되겠습니까? 전치사로 봐요.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로 보면은 의미가 또 로서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as를 접속사로 보고, 요 다음에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그 루틴한 일들의 자동화가 bumping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불가능성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어떤 불가능성? 감성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적합한 효과적 A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하다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자, 거의 그 4명의 그 회사의 그 이사들, 중역들 중에 3사람 정도, 한 75%는 이 아이를 must have skill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미래 직장에 필수 덕목이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s를 접속사로 보고 그렇다면 the automatizing 이게 주어죠? 그러면 이제 bumping 이건 이제 동사가 아니니까 자, 얘를 bumps라고 바꾸겠습니다. 수일치까지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잡고 자, 1번은 자, as little statisticians 이걸 인정하면은 어린 통계학자로서 이렇게 되고 아기가 통계학자인 겁니다. 어색하다는 거죠. 이거를 like로 바꿔줘야 어린 통계학자처럼 아기들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보면 2번에는 because 다음에 they를 자, 이 대명사 수일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they를 it으로 바꿔줘야 그 앞에 있는 their preferred color 그들이 선호하는 색상 단수를 받아주고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그 두 번째 줄에 it will be a premium 이걸 인정해 버리면 it은 AI가 되고 AI가 프리미엄일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로 뒤에 뛰어난 감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프리미엄이 될 거다. 자,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뛰어난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한테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저기 윗부분은 의미가 없는 유도부사 대어로 바꿔줘야 뒤에 프리미엄이 주어가 되고 동사 부분이 will be placed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면 자, 4번은 그 전체 해석과 아까 해석해 본 것처럼 자, as를 접속사로 봐야 의미가 흐르게 되고 as 다음에 주어를 the automatizing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bumping이 아니라 여기가 동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bumping으로 해줘야 문장 흐름이 완성이 된다.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 전치사 as와 like의 어떤 쓰임의 차이를 봐라. 자, 이건 출제율 3 정도로 그리고 난이도도 3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2번에 그 해석을 하면서 그 무심결에 그냥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늘 대명사의 단수복수, 수일치를 봐줘야 되죠. 자, 요거는 출제율이 높습니다. 난이도는 자, 5분의 3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에 대명사 it 그것이라고 해석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유도부사 대어가 필요한가? 자, 저 이 부분은 해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제율은 5분의 3. 자, 이 문제는 고3 1등급 아이도 못 잡습니다. 피상적인 해석을 쭉 그냥 시간이 쫓기면서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 난이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문장 구조 보기 5분의 4 출제율 높고 자, 뭐 난이도는 3.5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강평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준현 선생의 평가 한번 해볼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륜은 역시 대단하신 것 같고 여유가 너무 느껴지셔서
제가 학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여유 있게 말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톤, 목소리 이런 것들이 모르는 거를 쉽게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가는 그런 강의력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제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최인영 선생님 평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그 지문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체크 포인트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역시 다시 한번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잘 잡아주셔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역시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3 지문하고 고2 지문이 있는데 혹시 이 지문에서 본인이 단어가 하나 막힌 게 있었을까요? 그 단어는 그 2번의 그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그 bode well for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거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1등급에서도 뭐 10명 중에 한두 명? 1번, 2번 지문에서 단어가 막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박규선 팀장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우선 지문에서 단어가 하나도 안 막힐 거예요. 안 막히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지문에서 단어가 막힐 거라고 우선. 그럼 뭔가 모르면은 답답하고 모르면은 더듬거리잖아요. 근데 박규선 팀장은 다 단어가 하나도 안 막혀.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석을 안 막히니까 해석이 안 되네? 되네?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 가잖아요. 근데 단어가 막혀버리면 해석이 안 되니까 우선은,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렸는지를 찾기가 좀, 애매모호할 건데, 자, 저 연륜과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김준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팀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런 그 어떤 이 선생님으로서의 연륜이 여유롭잖아요. 지문을 설명하는 거, 읽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유로워요. 그 다음에 출제료가 난이도도 여기 보잖아요. 이거 1등급에도 애들 또 이 지문은 맞추기 힘들다 하고 난이도 3번에 대해서 이태 5분에 4.5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딱 도장 찍듯이 찍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길벗의 매력입니다. 매력. 왜? 강사 평가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잖아요. 본인이 해왔어요. 계속. 한 번도 내가 열을 안 시켰거든요. 열을 안 시키고 해석했어요. 왜? 팀장이 앞에 나와서 리드미컬하게 리더를 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 뭔가 보여주세요. 그래야 밑에 후진들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렇게 그 기대를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에 더듬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른 교과 과목의 선생님들도 오래된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왜? 본인들이 하는 강의에서, 관리에서. 그래서 우리 박규선 팀장이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